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 막이 올랐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도 하락 마감하면서 세계 증시가 상반기 52년 만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여러분들의 투자 나침반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골드도치 마스터님, 해왕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골드도치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한 달 정말 많은 기록을 세웠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힘든 만큼 또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자, 7월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 7월 달부터 다시 3, 4분기 4, 4분기 어떻게 방향성을 보여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게 됐는데 지금 집중된 시황과 앞으로 기다리는 시장이 뭘 기다리는지 오늘 1시간 동안 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은 앞으로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두 분이 지난주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부산 강연회를 다녀오신 뒤에 굉장히 좀 멋져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오프라인 강연회 좀 어떠셨어요? 전부터 얘기할까요? 네.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네.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아, 역시 열정의 도시 부산답게 많은 네, 분들이 많이- 남다른 투자 열정 보여주신 것 같고 해영 마스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저는 부산이 네. 제 구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구역이 따로 있나요? 남의 그렇죠. 부산 분이시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스튜디오까지 운전해서 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 네. 살짝 견제했습니다. 아, 살짝. 예. 근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예.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시청자분들이랑 네. 뵐 거죠. 네. 좀 지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최대한 힘을 내보려고요. 네. 네.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두 분이 부산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난 뒤로 더욱더 이렇게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정말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라는 이 문구가 연일 쏟아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상화폐도 급락을 했고요. 이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던 골드 그리고 채권까지도 하락을 한 그런 상반기, 굉장히 힘든 상반기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와 달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산이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해영 마스터님부터 의견을 들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결론만 좀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좋게 갑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긍정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그 상반기의 어떤 시장에 대한 이슈는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봐야 돼요.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임팩트가 좀 놓인 이유는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첫 시즌이잖아요. 첫 제로금리에서 이제 인상하는 시즌.
근데 좀 되게 빠르게 달려왔단 말이죠. 원래 이제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한 속도보다 몇 배는 빠르냐면은 5년에 거쳐 할 거를 지금 단 6개월 상반기 내에 다 끝내버렸어요. 사실상. 근데 또 하반기에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 시그널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기회예요. 자, 제로금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돈을 끌어서 투자를 오히려 합니다. 왜냐? 돈이 넘쳐나니까, 유동성 장이니까. 그리고 돈을 주는 어떤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원화를 찍어내는 속도 차이도 워낙 남다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본력이 위험자산으로 수급이 쏠리던 게 완전히 한 번에 뒤집혀지는 상반기였어요. 이미 이거를 시장이 예고를 했었고 상반기에 시장이 안 좋을 거를 계속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반기 때는 왜 시장이 좋을까요? 이게 논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제로금리에서 이제 첫 인상하는 이 속도 있죠. 이 속도에 의해서 위험자산이 빠지는 거거든요. 긴축이 들어간대요, 갑자기 빠르게. 그러면 시장에서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뭘까요? 주식부터 팝니다. 채권부터 팔아요. 왜냐?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최우선에 대한 수단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근데 왜 이런 경험을 못했을까?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10년에 한 번 오는 상황이잖아요. 경험하기 굉장히 힘든 장이었죠. 근데 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첫 긴축 인상 다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즘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세계에서 그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왜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보냐? 뭐 코스피 제외입니다. 지금 미증시 기준이에요.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미증시 기준입니다. 자, 기준금리에 대한 시그널이 먼저 선반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6년도부터 사실 2017년도, 18년도 기준금리 인상 시즌이었거든요.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면은 언제였어요? 그때도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지금보다는 더 늦은 속도겠지만 위치값을 따지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이거든요. 수축에 대한 부분은 첫 기준금리 인상 때 그때 임팩트가 가장 심한 거예요. 시청자분들 인지해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이 시장에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되는 시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뭐라고 했어요? CPI죠. 여기서 더 빨리 밟아버리면 더 추가 반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 달 7월 13일에 있을 미국 CPI 발표에 의해서 정확히 기준이 또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연준도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더 빠지는지 아니면 이제 시장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반등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화 정책을 바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재밌는 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재밌는 장이에요. 과연 긴축성 행보에 대한 장이 이제 시그널이 마무리 지을 장인가 아닌가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이 7월 13일에 있을 CPI가 하반기를 또 가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 보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왜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언제까지 반영될 수 없어요. 계속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임팩트 있게 하락했던 요인은 50베이시스 포인트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로 6월 FOMC가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더 이상 변경 안 하면 되잖아요. 예정대로만 가면 시장은요, 이제 반영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장 반등값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다만 그 기준점이 7월 13일이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7월 13일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코스피 다 똑같습니다. 달러, 원달러 다 7월 13일 기준으로 틀이 바뀌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몬스터님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선 반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반기는 재미있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골드치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님하고 어느 정도는 네.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예.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네. 인플레이션에 덮여서 긴축 발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네. 사실은 긴축 발작입니다. 긴축에 상반기 때 우리가 지금 겪었던 게 테이퍼링,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 긴축, 네. 그리고 MBS 상한이죠. 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예. 근데 상반기에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네. 긴축 발작이죠. 어찌 보면 분명한 긴축 발작입니다. 긴축 발작인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테이퍼링 끝나고 이후에 긴축 들어갈 때 여러분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다가올 겁니다. 에그플레이션 다가오면 거기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 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이제 1.75예요, 여러분들. 1.75에 지금 현재 거의 확정치가 3.5입니다. 그러면 더블 이상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아직 하나는 남았는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택시장이죠, 여러분. 주택시장에 대한 버블이 긴축에 의해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진짜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후반기에 빠르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그게 주택에서 오지 않을까. 주택이 조금 많이 완화되고 많이 버텨준다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택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그냥 좀 순조롭게 넘어가 준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로 보고 있고 좋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을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이 1%에 대한 기준금리도 지금 그러니까 1%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지금은 올 한 해는 아직까지 계속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황마스터님 손 번쩍 들어주셨는데 어떤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저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문제 안 생긴다고 봐요. 저 전혀 현실적으로 문제가 얘기할게요. 없다고 보시나요? 네, MBS에 대한 매각을 준비한다고 불과 일주 전에 또 한 번 언급을 했거든요. 네. 시장 안정에 대해서 꾀한다고. 그리고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네. 같은 게 또 터지진 않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문제 생기면. 네네네. 저는 부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채의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미국 본질에 대한 이제 국채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국채에서 이상 현상이 나중에 나오면 나왔지 예. 지금 주택 시장은 단순하게 사실 물가의 어떤 구성 요소거든요. 네. 네, 주거 비용. 근데 지금 MBS를 매각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낮추겠다라는 예. 하나의 검토고 여기서 유가까지 더해서 낮추겠다는 어떤 바이든의 시도는 물가 안정화를 들어갈 거고 결론은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75bp에 대한 부분까지만 시장 반영이 들어가고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이 다시 개선되는 상황이 여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은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 질질 끌어요. 더 오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공통된 주제를 하는데 상반기가 최악의 시장이었다고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절대값으로 어떤 증시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비율에 대한 부분이 최악이었던 거지. 여러분들 상승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되돌림 주는 시장이에요. 긴축을 가지고 풀었던 만큼 갑자기 빠르게 쪼은 순간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반발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긴축을 한다고 맨 처음 언급을 드렸던 게 작년 여러분들 8월 9월이죠. 네, 8월 9월 이때 한 얘기가 정확히 그거예요. 더 이상 신고점을 갱신한다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단순해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할 시즌이 오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이제 시장 사이클에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언제냐면은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예요. 원래 여러분들 원래 오리지널로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빠르게 진행을 한 상황이 펼쳐졌죠. 근데 원칙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시장이 빠지는 구조는 첫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하고 그때 이제 시장의 임팩트가 팍 세거든요. 왜냐? 자, 우리 이제 제로금리에서 0.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시장은 준비하거든요. 야, 이제 돈을 수축하는구나. 채권 팔자, 주식 팔자, 현금화 시키자. 이게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락한 건데 왜 계속적으로 상반기 때 하락이 나왔냐? 말이 바뀌어서예요. 여러분, 말이 계속 바뀝니다. 연준이. 왜냐? 처음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얘기하다가 그 다음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빠지는 속도가. 그게 지금 6월까지 이어진 겁니다. 불과 6월 10일 날 CPI 발표하고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일주일 만에 말 번복했어요. 5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바로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7월 13일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게 CPI가 8.3% 내외로 유지하는, 지난달에 8.6%였죠. 딱 나왔다. 그러면은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끝인 거예요. 일단은. 그럼 시장 반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지금 연준의 숙제는 물가 낮추는 게 맞아요. 물가, 인플레이션. 왜냐? 이거 못 막잖아요. 하이퍼 터져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통제 발생하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달러라는 가치가요. 이게 여러분들 트래쉬로 바뀌어요. 화폐가 존재 의무가 없어져요. 다 사재기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국가에서 통제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안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올릴까요? 통제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국가가 누구예요? 베네수엘라잖아요. 그죠? 화폐 가봐요. 여러분들 10,000원이 20,000원이에요. 10,000원이. 이게 싸하나요? 이게 10,000원이래요. 화폐 가치가 하도 의미 없으니까. 주유요? 기름 넣고 가면은 칫솔만 하나 건네주면은 기름 만땅으로 채워줍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시기거든요. 어쨌든 연준은 이때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이미 느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때 왜 그러냐? 이미 중앙 인플레이션이 이때 2%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균 물가로 바뀌었어요. AIT. 이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시가 오르니까 와, 이제는 증시가 대단한 시장이다. 모든 시장이 참여를 하는 시즌이었거든요. 안 하던 사람들까지 주식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왜냐? 계속 오르니까. 현실을 직시해야죠. 현실을. 유동성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긴축이 나오는 시즌이 이어지는 건데, 뻔한 건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나온 뒤에 후회하면 뭐하냐? 하락한 다음에 하면 뭐하냐? 이미 다 경고는 여기서 했는데. 예. 경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장이죠? 굉장하게. 근데 비율로 따진다면 절대가 미증시 나쁘지 않아요. 아직 11,000 레벨링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여러분들 역사상 제일 큰 건 사실이죠.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근데 올랐던 비율 대비 측정한다면 큰 이상 현상까지는 아닙니다. 완전히. 빅쇼트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보는 빅쇼트에 대한 기준은요. 완전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충분히 경고성 메시지를 신세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반기 때 결론은 물가 안정화만 깨하면. 근데 많은 시도를 했잖아요. MBS도 매각하고 주거비용 낮출 거라고 봐요. 안정화 깨하면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7월 13일 CPI 발표를 기점으로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골드도치 마스터님은 부동산에 대한 경제지표 해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 두 분이 시장에 대한 좀 명암이 다른 분석을 내놔 주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첫 거래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시장을 보는 명확한 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골드도치라고 마스터님 두 분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1분기 GDP 역성장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 둔화에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8월 증산 규모 기존 합의 유지 속에 수요 둔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6월 CPI가 8.6%로 발표되며 1997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8% 하락한 11,48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9% 하락한 온수당 1,8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43% 오른 배럴당 10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96% 떨어진 1.04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일 시장이 좀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입니다. 상반기 나스닥이 30%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첫 거래일인 오늘 강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또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달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3% 밑으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2.8%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강달러 고개 들면서 105선으로 올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일 나스닥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일하게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골드도치 마스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장은 네. 좀 지금 시간은 좀 관망으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일봉부터 차트 문제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봉상 보시면 상승도 하락도 아닌 딱 도치입니다. 딱 하락 도치인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의 방향을 보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좀 기다리셨다가 11,760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간 최소한 12시 이후에 트레이딩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호가는 11,700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매수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짜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 이후를 기점으로 11,700포인트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해왕 마스터님은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사실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 매도 정정할게요. 네, 네. 긴급 정정합니다. 저 매도 볼게요. 갑자기 또 매도로 방향이 바뀌셨나 보네요. 사운드 한번 다시 키겠습니다. 네. 네, 빠밤. 빠밤. 네, 네. 맞아요. 어떤 시그널을 또 포착하셨을까요? 전일 제가 사실 관망을 했거든요. 지금 시세가 안 나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세가 떨어질지 오를지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차트를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형성됐던 고점에 대한 포인트 있죠. 11,160
예, 이 포인트를 볼게요. 지금 네. 시간부로 11,617.25포인트죠. 23시 기준으로. 예, 이 포인트가 단기 고점이에요, 오늘. 이거 잘하면 오늘 못 깨요. 예. 지금 수급적으로 한번 대응이 가능한 구간은 뭐냐면은 예. 예, 이 자리 11,520포인트 있죠. 이거 저항 기다렸다가 저항 맞으면 저 같으면 매도 한번 더 봅니다. 11,520포인트예요. 보통 이 정도 사이클 되면 더 눌린다는 거거든요. 예, 저점 전일 저점 깨고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영역이라고 봐요. 어제는 제가 사실 이제 관망을 했어요. 어제는 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23시였잖아요. 23시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어제 관망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적중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매도 수급 나쁘진 않아요. 지금 고점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한 자리네요. 굉장히. 이 추세에 대한 이탈, 11,600이 이탈된다면은 매도를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이탈하기 전에 한 번 더 매도 값에 대한 대응 표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시장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미증시 차트로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자, 이번 한 주 시장 굉장히 요란했죠. 여러분 요란했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번 한 주는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락장. 왜냐면 지난주에 올라서예요. 지난주 올라서. 왜냐면 상승 요인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주에 올랐던 이유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어요. 뭐냐? 여태까지 떨어졌던 장에 대한 어떤 조정 장이었어요. 지난 한 주가. 자, 이번 한 주는 뭐예요? 이 조정 한 장을 반등했고,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그냥 박스 랠리예요. 여러분들, 박스 랠리. 박스 랠리. MACD만 보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역권이 펼쳐지거든요. 자, 지금 CPI 발표했습니까? 7월 13일 아직 오기 전인데 시장은 뭐예요? 분위기가 고조돼 있죠. 안 좋게 나올까봐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시장 위기 온다.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 아직 상승 안 됩니다. 안 돼요. 매도만 보더라도 수익은 일단 낼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이번 한 주는 매도 마무리장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연결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한번 봐야겠죠. 자, CPI 발표 전까지는 제가 오늘 경제 지표요.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이제 실적 뭐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 미증시, 나스닥, 코스피에 반영된 요소 따위는 7월 13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기에 대한 고조만 얘기를 할 거예요. 위기에 대한 고조. 근데 7월 13일인데 CPI 낮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낮아지고 있네? 괜찮네? 이런 반응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때 매수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시장에 대한 반등 요소는 다소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저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차트만 보고 발표값만 본다면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기다리는 장이거든, 지금은. 7월 초예요. 7월 10일입니다. 장 개장까지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들 13일 기준으로 1, 2, 3, 4, 5, 6, 7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7일 남았어요. 7일 동안 어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이제는 CPI를 기다리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 구간이 들어가는 장입니다. 이 장이 나올 거예요. 긴장하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제 PC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언급드렸죠. PC는 CPI가 나온 직후에 플러스 요인만 가미하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요, 다르잖아요. 방송 태도가. 네. 제가 CPI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 떴어요, 방송에서. 황당해서. 목소리 톤부터 좀 다르시네요. 네. 마가 떴거든요. 그때 말을 못 하겠어요. 네. 피임도 걱정했을 거예요. 하도 말이 없어갖고. 네. 그때
저도 좀 네. 걱정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와 소리가 나오는 장이었잖아요. 그때 CPI 발표될 때는. 그쵸. 이건 예상도 못한 시장이- 서프라이즈급으로 완전 나와버렸는데. 네, 좀 급락했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예. 코스피 개파라고 그냥 들어가 버릴 거라고 월요일 날. 어쩔 수 없거든요. 미증시가 새벽 내내 상승 요인이 전혀 없으니까. 네. 지금 물가에 집중돼 있고 긴축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바꿔버릴 만한 요인이고 월요일 코스피에 미증시가 여러분들 미증시 선물 보는 이유 뭐예요? 하락 계속 들어가요. 예. 근데 장이 이렇게 멈췄습니다. 반등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피 개파라고 들어가고 깨지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개장하자마자. 그런 날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미증시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염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자체는 여러분들 해지에 대한 기술 스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해지 뭐예요? 방어죠. 주식 뭐예요? 상승만 기다리죠. 방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번 6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미증시를 보면서 코스피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예요? 주식만은 가지고 금융에 접근할 순 없구나 라고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인버스 트레이딩도 있고 ETF도 있고 모든 파생상품 있죠. 그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우리 선물이잖아요. 그죠? 매도 트레이닝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왜냐? 빅쇼트 오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언젠간 와요. 제가 아까 부채 얘기했잖아요. 발생한다 이겁니다. 예. 저는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번 6개월 동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살아납니다. 고점을 깰 거예요. 안 되잖아요. 6개월 지나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이젠 지쳤다. 안 된다. 그죠? 경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작년에 했던 제일 센 멘트는 앞으로 신고점은 없습니다. 라고서 얘기했었어요. 네. 경고를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상황, 현 상황 딱 이거예요. 직면합시다. 7월 13일 날 CPI 기다린 장입니다. 박스 랠리 들어가요. 이때 수급은 어떻게 되냐? 다음 주, 한 주는 매도와 매수를 다 볼 수 있는 트레이딩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견해를 비춰드리는 거예요. 두 양방향성이 열려 있어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게 다음 한 주 장입니다. 보여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그죠? 그러면은 이때 수급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매수를 보고 매도를 보고 이때는 또 차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MACD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보여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봅시다. MACD가 어떻게 돼 있어요? 0 이상으로 뻗어 있죠. 매수 보는 거예요. 다음 주장이 이래요. 다음 주장이. 아시겠죠? 다음 주장이. 그럼 T차트 이동합니다. 내가 어디서 지지받으면 매수 한번 보겠다라는 가능성이 열릴 때 보는 거죠. 자, 이게 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트레이딩에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다음 주 장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금융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해지, 트레이딩, 방어하는 금융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또 당일 투자 전략을 매도로 들어주셨습니다. 11,520포인트를 지지하면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7월 13일에 있을 CPI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스터님께서 동일하게 1160선은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체력과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고려도시 마스터님께서 또 자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최대한 빨리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을 뭐 다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컨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만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PPT 좀 잠깐 열어봐 드릴게요. 자, 제목을 시장은 왜 불안해 하는가예요. 지금 시장은 전체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공포스럽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게
떨고 있으며 그리고 왜 떨게 하느냐는 거예요. 패드는. 제가 보면은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22 연례 정책 포럼 연설에서 세 가지 딱 요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1%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왕창하고 한번 무너진 겁니다. 수요일 날. 자, 그러면서 연내 정말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까딱하면 4%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까딱하면. 물론 3.5가 거의 기존 모든 시장이 갖고 있는 컨센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조금의 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진짜 4%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파월의 한 말이 경기의 침체보다 더 나쁜 결과는 인플레이션에 고착하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해양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인플레이션 갑니다, 여러분. 그럼 시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착륙, 경착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거를 감안하고 인플레이션부터 무조건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 CPI가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그러면 안정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8%대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달에 조금 CPI가 떨어져서 8%, 8.2, 8.1이 되었다 한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낮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올 연내 안에 5%대입니다. 최소한 3%가 빠져야 돼요. 최소한. 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올려가는 속도가 계속 푸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파월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발언들을 자꾸 던지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주고 있느냐? 몇 가지 차트를 딱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1920년도에 딱 100년입니다. 현재 100년 전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하고 있어요. 4등, 5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갔어요. 20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100년 역사에 지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포에 하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파월과 연준은 더 강한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이만큼 높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 어디 가 있냐면 한참 머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20에 넘어가 있습니다, 20을. 그러면은 1950년, 1920년, 100년 역사에 몇 번 없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겁니다. 1940년대 대공황 때야 비슷한. 그리고 보시면 각도가, 현재 각도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거죠. 정말 심상치 않다. 지표 몇 가지만 짚어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스텝을 낮추겠느냐? 안 낮춘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올 연내 안에 연준의 목표는 5%대입니다. 최소 3%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악셀을 밟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하나 더. 그러면 제조업 지수는 PMI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미 제조업 지수는 53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경기 위축의 상황이, 물론 위축이잖아요, 여러분.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미 미국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침체 초입에 서 있다. 스타트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침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들. 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제조업 지수만 봐도 53 이하로 빠지고 50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방 밑에 꼭 내려가 있는 거 보시면 팬데믹 때예요. 50 이하로 빠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막겠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가계 소비 심리라는 거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심리가 얼만큼 반영되느냐. 다 설문을 했을 때 모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정말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갑을 좀 닫고 있다. 그만큼 심리부터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보합을 줄 겁니다, 여러분. 보합을 주고 좀 지표가 좀 더 좋게 나오고, 오늘도 뭐 많은 지표들이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지표들이 반등을 올려주겠느냐. 그럼 살짝 반등했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하겠냐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나와서 계속 어려울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픈 걸 알아야지 병원도 가고 약도 먹죠, 여러분. 그리고 보호도 하죠, 스스로. 제가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이 어려움은 지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만 봐도 지금 시장이 왜 자꾸만 사람들한테 어려울 거다 자꾸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정크펀드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 5.0을 이미 이제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냐.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균열이 가고 있다. 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얘기 들었습니다. 정크펀드라고. 부실 채권에 대한 반환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가시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달러와 환율. 우리나라도 잠깐 짚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이 원달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시면 거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해요. 긴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달러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점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는 한번 대응해봐야지라는 심리에 자꾸 고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올라갔고 확실히 떨어지면, 확실히 꺾였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환율 자체도 달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환율과 인덱스를 조금 관찰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꺾여야지만 환율이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진다는 거. 자,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시장금리, 예상금리예요. 올해 예상 기준금리가 얼마까지냐?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3.5다. 최소한 3.5. 지금 현재 최대 3.5가 아니라 저는 최소 3.5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타이트하게 쪼아질 겁니다. 희망을 갖기보다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관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해서 섣불리 물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물 타고 섣불리 밑에서 바이드 딥. 이제는 바이드 딥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드 딥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은 올라오면 시장 심리가 어떠냐면 올라오면 청산해야지라는 심리예요. 예전에는 내려가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밑에서 끌어올려줄 거라는 심리에 바이드 딥을 했는데 이제는 연준이 돈을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여러분. 못 푸는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드 딥을 했어요. 근 10년 이상을. 그게 지금은 깨어지고 있다. 지금은 올라오면 판다라는 컨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내려갈 겁니다.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내려가고. 그게 보합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마시고 향후 전망을 제가 좀 짚어드린다 그러면 달러 상승폭은 예상하기보다는 관망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시고 러우 전쟁 종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쉽사리 꺾이지 않을 거예요. 꺾인다 해도 올 목표가 5%대 5.8, 6.2입니다. 쉽사리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 전까지는 모든 시장은 위축과 침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관망 그리고 충분한 기다림 후에 반등 확인 이후에 들어가는 확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골드치 마스터님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영 마스터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네. 많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만큼 좀 요약을 그죠?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네, 다른 계시기 시각, 때문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일단 그렇죠. 굉장히 네. 저는 존중하지만 일단 하이힐드 채권 관련해 갖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예. 너무 거시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볼만한 여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네. 하이힐드 채권이 이제 회사채 관련해서 이제 스프레드로 분석을 해서 시장의 위기를 언제 올지
진단하는 건데 네. 이 하이힐드 위험한 채권이잖아요. 리스크가 많은 네. 그런 채권인데 그 기준치는 사실 이제 빅쇼트에 대한 기준치를 가지고 내세우는 거고 아직 적정 도달 범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위험 수준에는 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최근 있었던 어떤 이제 물가에 대한 수준을 고려를 해야겠죠. 자, 오늘자로 BEI 수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BEI 수치가 또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파란색 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네요. BI가요. 예. 생각보다. 자, 많이 하락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으키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한번 잠깐만 전환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금리가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당장 7월 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7월 금리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미 그거는 75베이시스 포인트 확정인 거고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75베이시스 포인트 1.75%에서 이제 올라가는 비율만 따진다면 전일 비율 대비해 갖고 많이 떨어졌네요. 자, 우리 7월 FMCA 언제 열려요? 여러분들? 7월 FMCA 언제 열려요? 7월 말에 열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CPI 발표하고 들어가는데 전날 81.4%였는데 지금 68.3%로 바뀌었어요. BI가 떨어지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시장 반응이거든요. 오늘자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CPI가 8.3% 이하로 나와봐요. 시장 반등 들어가요. 50베이시스 포인트 해도 되겠네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7월에 대한 논점은요 이거예요. 75냐 50이냐 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과제. 근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BI 수치에 대한 시청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쁘지 않네. 이거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한데 이거잖아요. 시장은 여러분들 분위기 조성이요 굉장히 위기를 다뤄요. 위험하다. 여러분들 주식의 명언이 있잖아요. 위기에 살아.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보따리 싸들고 돈이 든 보따리를 싸들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떠나라. 여러분들 이런 명언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돼 있습니다.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6월 안 좋았어요. 제가 6월 10일 날 CPI 발표 뜨고 상승에 대해서 엎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나오면 상승이 안 들어간다고. 7월 이제 새로운 직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BI가. 확률 바로 바뀌어 버려요. 중립금리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제일 높은 비율은요. 어제까지 여러분들 전날 3.5%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네요. 3.0에서 3.25%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순서라는 거예요. 결국 물가 따라서 긴축에 대한 중립금리 설정이 달라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증시가 옮겨가겠죠. 좀 더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면 시장 반등할 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빠른 순서로 옮겨가면은 시장 더 떨어질 거고 저는 아직 더 추가적인 하락장이라고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본다면은.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핵심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BC 보도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올 연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골드치 마스터님이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이죠? 향후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오늘 혜영 대표님과 티카티카 했는데 네, 조금 생각이 맞는 것도 맞고 그렇죠. 좀 많이 상반돼요. 지금 시장이 딱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둘도 이렇게 틀린데 네. 전체 시장, 전 세계 금융도 딱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과 앞으로 향후 차트 분석, 차트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어떠한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내가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